50. 이제 52번부터 58번 했나? 했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59번.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인 것만 고르세요. 그럼 하나 지금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9는 0, 4x 플러스 3y 플러스 12는 0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어차피 얘랑 지금 절대값 같죠? 제곱의 합이 똑같을 거 아니야, 그죠? 어차피 분모가 같아. 그러면 지금 하나는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9로 놓으면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4x 플러스 3y 플러스 12로 두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는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9가 4x 플러스 3y 플러스 12가 돼서 x 플러스 7y 플러스 3은 0 하나 나오고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9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2여서 7x 마이너스 y 플러스 21은 0. 얘랑 얘 고르시면 되겠죠. 이게 기억이랑 디귿이 됩니다. 자, 60번은 A가 0,3 B가 1, 마이너스 X가 B가 마이너스 3,1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수선해봐. 내리면 얘가 밑변이 뭐야? 선분 BC의 길이. 그죠? 차이 1제곱 16 차이의 제곱 4 밑변의 길이가 2루트 5예요. 자, 높이는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죠. 그럼 이 BC의 선분 BC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겠지.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얼마?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네. 2를 곱해요. 2y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이 되겠죠. 걔랑 0,3 사이의 거리. 그게 높이가 되죠. 5분의 7. 이거 곱하기 2루트 5 곱하기 2분의 1 하면 이게 삼각형 넓이가 되겠죠. 얼마야? 7. 됐죠? 보시죠. 이제 뭘 할 거예요? 집합. 아, 자, 집합이라는 거는 구체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 공통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높은 3의 모임 이런 건 집합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높다라는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 예를 들면 해발 고도가 1000m 이상인 산의 모임 이렇게 구체적인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확실히 비정상이 많네. 보통은 지가 딴짓하다가 걸리면 뭔가 죄송한 표정이라도 짓고 하는데 저 새끼는 내가 봤을 때 감정이 없네. 자, 높은 산의 모임 이런 거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10 이하의 소수의 모임 이런 것처럼 명확한 기준이 있어. 그러면 얘는 집합이 돼요. 그럼 이제 그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조건제 집합.
두 번째는 원소 나열. 세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 그러면 조건제 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10 이하의 소수의 모음인데 집합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 집합을 A라고 한다면 A라는 놈은 X바 X는 10 이하의 소수의 소수 뭐 이렇게 쓰는 게 조건제 집합. 중괄호 안에다가 X바 X는인데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얘가 뒤에 나올 원소의 형태예요. 집합 안에는 원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집합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을 다 뭐라고 하냐면 원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원소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과학에서 연관지어서 나오기는 한 거예요. 왜냐면 가장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걸 뭐라고 하냐면 엘리먼트라고 해요. 이 영어에서 따온 거야. 당연히 우리나라의 말로 원소로 처음 지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수학자, 과학자들이 옛날에는 그런 게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뉴턴이 수학도 하고 과학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봤을 때 과학에서 따온 것 같아요. 과학에서. 엘리먼트라는 이거에서 이게 가장 원소라는 뜻인데 집합을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 성분들을 우리는 원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이 안에 원소를 나열하면 돼. X는 10 이하의 소수래. 10 이하의 소수 뭐 있죠? 2, 3, 5, 7. 이제 여기 규칙성이 뭐가 있냐면 순서는 상관없어요. 7, 2, 3, 5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이 안에서 순서는 상관없어요. 대신에 중복되는 건 한 번만. 중복되는 건 이거 아마 코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여러분은 코어를 피세요. 코어에 70페이지를 펴서 보시면 돼요. 70페이지. 어차피 이론 설명은 거기 나와 있고 정석에는 이론 설명이 없어서 코어를 그냥 보고 보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은 이 2, 4, 5, 7을 어떤 박스 안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여기 안에 2, 3, 5, 7. 그 다음에 너무 많으면 원소가 너무 많으면 중간에 중략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1부터 100까지 써야 돼요. 1부터 100까지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 2, 3 하고 점점점 쓰고 100 이렇게 써도 돼요. 너무 많으면. 그리고 이렇게 개수가 정해져 있어. 개수가 유한해. 원소가 유한한 집합을 유한 집합이라고 해요. 개수가 무한이야. 3의 배수, 5의 배수, 끝이 없어. 그런 것들은 무한 집합이라고 해요. 근데 그 유한 집합 안에 뭐가 있냐면 아무것도 없는 게 있어요. 비어있다라는 뜻을 가진 비를 공자. 그래서 공집합이라고 해요. 공집합이라고 한글로 쓰고 기호로는 어떻게 나타내면 동그라미 땡 파이라고 해요. 파이. 근데 이게 공집합 기호예요. 공집합 기호. 읽는 건 파이.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파이 있죠. 이름은 같아. 근데 이게 PHI냐 PI냐의 차이야. 똑같이 파이야. 한글로 읽으면 파이야. 근데 그래서 파이가 되거나 파이가 되거나 그 차이인 거지. 어쨌든 둘 다 한글로는 파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아무튼 얘다. 공집합은 얘다. 그 다음에 그 포함 관계에 대해서도 아까 선생님이 원소가 엘리먼트라고 했죠. 그러면 보통 우리는 집합을 대문자로 나타내고요. 원소는 소문자로 나타내요. 예를 들면 A 안에 집합 A 안에 A가 들어있어. 그러면 원소 A는 집합 A의 원소이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 이 있죠. 대문자 2를 뽑으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요. 이게 원소, 집합과 원소 사이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그 다음 집합 예를 들면 A 안에 A랑 B랑 C라는 원소가 들어있어. 그럼 얘로 집합, 부분 집합, 파티션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식이냐면 집합을 표현할 때 항상 원소를 쓰고 중괄호를 써줘요. 그리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게 A, B, C라는 원소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이라는 거예요.
지금 몇 개입니까? 8개. 8개. 이 8개가 어떻게 나왔냐면 그래서 우리가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개예요. 여기서의 n은 원소의 개수가 n개예요. 그럼 이게 왜 2의 n제곱개가 나왔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A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거나 해서 두 가지. B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거나 해서 두 가지. C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거나 해서 두 가지. 각 원소마다 두 가지씩 있어요.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8개의 부분집합이 생겨요. 그럼 8개의 부분집합이 생기는데 마찬가지예요. A가 있는 거 4개, A가 없는 거 4개, B가 있는 거 4개, B가 없는 거 4개. 절반씩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C가 있는 거 4개, C가 없는 거 4개. 이렇게 되는데 그럼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특정 원소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그 원소의 개수만큼 그 특정 원소를 만약에 P개를 뺀다라고 하면 n-P를 하시면 돼요. 방금 선생님이 A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A가 없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2의 몇 제곱개? 제곱개죠. 그러니까 하나가 포함을 반드시 A를 포함을 하거나 안 한다고 하면 거기서 원래 2의 세제곱개인데 거기서 1만큼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특정 원소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거나. 이게 73쪽에 나와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부분집합은 포함한다라는 컨테이너라는 뜻 알아요? 컨테이너? 컨테이너가 용기야, 그릇, 담는 거. 이게 컨테이너야. 컨테이너는 뭐야? 담는 거야. 말 그대로 담다, 포함하다. 그러면 그 컨테이너의 약자인 C를 얘도 똑같이 구부려요. 그러면 이 기호가 여기에도 집합이 와야 되고 여기도 집합이 와야 돼요. 그럼 지금 이 기호가 나왔다는 건 좌우가 다 집합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아까 집합은 선생님 대문자로 쓴다고 했어요. A가 B를 포함한다.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A가 만약에 1, 2, 3이야. 그리고 B가 1, 2야. 그럼 지금 B에 들어있는 원소는 A에 다 들어있죠. 네. 그럼 이 B라는 놈은 어떻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낼 수 있냐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B라는 놈은 1, 2, A라는 놈은 1, 2, 3이야. 그러니까 얘는 A가 B라는 집합을 포함한다. 여기에서 이거 쓰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왜? 아까 이 기호는 뭐라 그랬어? 여기가 집합이 있어. 여기는 원소가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냐?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쓰면 맞죠. 얘는 맞죠. 그러면 이거는 맞나? 얘는 아니에요. 왜? 내가 얘기했죠. 중괄호가 있으면 3이 들어있는 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집합이래? 아까 선생님 설명했죠. 부분집합. 여기에 있는 들어있는 원소로 부분집합을 만든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돼야 돼? 가운데 삼지창이 아니라 C가 돼야 되는 거지. 컨테인이 돼야 되는 거지. 엘리먼트가 아니라 컨테인이 돼야 돼. 무슨 말인지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설명한 게 일단 한번 봅시다. 순서대로 선생님 방금 설명을 한 거를 한번 읽어보시죠. 70쪽 보세요. 자, 집합. 어떤 기준에 따라 그 대상을 밑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 그게 집합의 정의예요, 정의. 자, 원소는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대상. 그게 원소야. 그러니까 집합과 원소의 관계는 집합 A에 대하여 A의 원소이거나 원소가 아니다
그거를 어떻게 아까 이렇게 표시하거나 아니면 아니다 원소가 아니다 하면 짝대기 그으시면 돼요. 그다음 밑에 아름답다, 높다, 작다, 크다 등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대상이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아름다운 사람의 모임,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을 집합이 아니다. 그래서 밑에 집합은 일반적으로 밑줄 대문자 ABC 나타내. 원소는 밑줄 소문자 ABC로 나타내. 그래서 그 밑에 기호는 엘리먼트 첫 이 글자를 형상한 것이다. 옆으로 넘어오세요. 71초. 자, 집합의 표현 보시면 첫 번째 원소 나열법 있어요.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밑줄 기호 중괄호 안에 나열. 거기까지만 그것만 밑줄 치세요. 선생님 딱 밑줄 치라는 것만 치시면 돼요. 핵심만 딱 얘기하시면.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1번, 2번, 3번 있죠? 밑줄 원소를 나열하는 순서는 관계없다. 거기만 쓰세요. 거기만 밑줄. 그다음 두 번째 같은 원소는 중복해서 나타내지 않는다. 거기만 밑줄. 그다음 3번 원소의 개수가 많고 원소 사이에 일정한 규칙이 있을 때는 점점점을 사용해서 일부를 생략 밑줄. 자, 조건 제시법은 집합 X의 모든 원소가 갖는 공통된 성질을 조건으로 제시하여 나타내는 방법이고 X바 X의 조건이라고 하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X바 X의 조건 이렇게 되면 뒤에 X가 나올 거야. 원소가 X로 X의 형태 이 형태로 원소가 나올 거고 바 이 짝대기 뒤에 있는 건 공통된 성질 X의 공통된 성질.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X바 X는 10 이하의 소수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A, B 바 A, B는 뭐 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을 지나는 점 뭐 이렇게 써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얘는 그러면 원소가 어떤 형태야? 순서쌍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원소 형태가. 이게 뒤에 이 앞에 있는 게 원소의 형태예요. 그리고 뒤에 오는 건 원소의 조건이고 공통된 성질. 자,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집합의 원소의 개수 있죠?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거기서 원소의 개수는 넘버를 써줘요. 예를 들면 N, A는 3.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3개라는 말이에요. 이게 넘버의 약자야. A의 원소의 개수가 3개다. 저렇게 써준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오세요. 72쪽 부분집합. 자,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했어? X가 A의 원소이면 B가 X의 원소이다. X가 B의 원소이다. 집합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하고 B가 A를 포함한다 혹은 B가 A를 포함한다. A는 B에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집합의 성질 있죠. 그럼 뭐 당연한 얘기라서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리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이거 공집합 항상 썼죠. 이걸 쓸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집합의 공집합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거 빼놓고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 내가 부분집합 나타내는 거면 숫자 있는 것만 이거 원소 있는 것만 쓰잖아? 그럼 하나가 비어요. 그래서 공집합 항상 써주셔야 돼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도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거기서 부분집합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을 뭐라고 하면 진짜 부분집합이라고 해서 진부분집합이라고 해요. 그럼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얼마겠어? 2의 n제곱에서 자기 자신. 그렇지. 하나만 빼주시면 되겠다. 그게 거기 밑에 진부분집합이라고 나오죠. 어떤 집합에 대해 자기 자신이 아닌 부분집합을 그 집합의 부분집합. 여기서 진부분집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만 지우시면 돼요. 그럼 진부분집합이 돼요. 이해돼? 제가 지워졌어. 공집합은 아니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서로 같은 집합 있죠? 서로 같은 집합. 이거 문제 자주 나오는데 어려운 건 아닌데요.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기호가 2고 1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 말은 뭐야? A랑 B가 같아야만 이걸 만족해요. A가 B를 포함하고 B가 A를 포함할 때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서 73쪽 부분 집합의 개수.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번 R개를 반드시 포함하는 건 2의 n-r. 포함하지 않아도 2의 n-k.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포함하든 안 하든 걔를 지우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반드시 포함해. 예를 들면 어떤 원리냐면 A를 반드시 포함해야 돼. 그럼 A를 지우고 만들어. 뭘로? B랑 C로. B, C, 공집합. A를 반드시 포함하라며. 그럼 거기다 A를 다 갖다 집어넣어. 그럼 얘는 A가 되는 거죠. 이해돼? A를 포함하지 않아야 돼. 그럼 그냥 얘 B랑 C로 만들면 돼. 똑같아. 어차피. 무슨 말인지 이제? 자,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밑에 집합 A에 특정한 원소 K 중 적어도 하나를 원소로 갖는다라는 거는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보세요. 74쪽. 아 이거 내가 설명한 거 아니잖아. 네. 코어는 나랑 하는 거 아니잖아. 집합 봅시다. 집합. 이거 집합 숙제. 네? 자 필수에 5-1번 보세요. 집합 하나만 보고 처음 보는 거. 몰라. 자 실수 전체 집합 그냥 연산이에요. 얘를 이렇게 약속한 거야. 얘를 x바 x는 a-b고 a는 a의 원소고 b는 b의 원소일 때예요. 아무래도 지금 이거 집합을 해놓고 하면 집합이랑 함수를 하면 경시할 때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경시에서 가끔씩 나와요. 조합이든 해석이든. 자 A 연산 B는 자 집합 X A 연산 B의 원소는 X의 형태야. 그 X는 뭘 나타내? A에서 B를 뺀 게 X래. 근데 그 A와 B가 뭘 나타내? A는 A의 원소이고 B는 B의 원소래요. 근데 A가 뭐래? 1, 2, 3, 4. B는 1, 2야. A-B니까 자 A의 원소에서 B의 원소를 빼는 거죠. 1에서 1 빼면 0. 1에서 2 빼면 0. 네. 2에서 1 빼면 1. 2에서 2 빼면 0. 중복하는 건 안 쓴다 했어요. 3에서 1 빼면 2. 3에서 2 빼면 1. 4에서 1 빼면 3. 4에서 2 빼면 2. 오케이. 이게 A의 연산 B가 되겠죠. 아니 저희 그냥 마이너스예요. 뭐가? 저. 마이너스 1, 0, 1, 2. 저 빼기 동그라미 쳐야 아니야 몰라. 네. 모른다고. 아. 그냥 연산 기호예요. 몰라. 아. 그냥 새로 나온 선생님도 모르는 기호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약속하자. 연산이 나오면 이게 뭔지는 신경 안 써도 돼. 여기에 하트가 나오건 뭘 하건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이게 이렇게 약속하자라는 그냥 기호예요. 별 의미 안 드셔도 돼. 두 번째.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B에서 A를 빼는 거야. 그럼 자 보세요. 얘는 앞에서 뒤를 뺐어. 그게 A-B였잖아. 그죠? 그럼 얘는 지금 뭐겠어요? B-A가 될 거 아니에요. 얘에서 반대로 빼야 되겠지. 1에서 1 빼면 0. 2에서 1 빼면 2에서 1 빼면 1인데? 2에서 2. 2에서 1 빼면 너 얘에서 1 빼면 마일. 2에서 1 빼면 0. 얘에서 1 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얘에서 1 빼면 마이너스 4. 얘에서 1 빼면 마이너스 1. 얘에서 1 빼면 마이너스 2. 다 됐죠? 이렇게 됐지. 순서 상관없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순서는 상관없어. 다 들어가기만 하면 돼. 중복된 거 제외하고 순서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 B연산 A야. 그러면 B에서 얘를 빼는 거지. B가 1, 2예요. 그럼 얘에서 얘를 빼라는 거잖아. 네. 그죠?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는 거니까 얘에서 얘 빼는 거야. 얘에서 얘 빼면 1. 1, 얘에서 얘 빼면 2. 2, 얘에서 얘 빼면 0, 얘에서 얘 빼면 1, 얘에서 얘 빼면 2, 얘에서 얘 빼면 3, 얘에서 얘 빼면 3, 얘에서 얘 빼면 4, 얘에서 얘 빼면 4, 얘에서 얘 빼면 5. 이렇게 0, 1, 2, 3, 4, 5. 됐나요?
이제 2번 5-2까지 하고 그냥 끝낼게요. 자, A가 A, B, C, D 이게요. A, B가 속하는 부분집합의 개수야. 그럼 A와 B를 반드시 포함해야 돼. 원래는 몇 개야? 원소의 개수가 5개. 거기서 A, B를 반드시 포함해야 돼. 그럼 A, B를 어떻게 알았어? 지우고 생각하라고 했어. 그럼 그 지운 걸 2를 쓰면 돼. 그럼 얼마야? 8개. 8이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A, B는 속해. 그럼 A, B 속하니까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거야. 걔를 이제 먼저 빼주고. C는 속하지 않아. 네. 그럼 C도 빼줘야 되지. 얼마? 4가 되는 거지.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다. A, B 중 적어도 하나가 속하는 부분집합이야. A, B 중 적어도 하나. 그러니까 A가 반드시 들어있거나 B가 반드시 들어있거나 A, B 둘 다 들어있거나.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전체에서 A, B 둘 다 없는. 없는 거 빼주시면 돼요. 그럼 전체는 얼마야? 2의 5제곱이죠. A, B 둘 다 빠진 거는 8. 2의 세제곱이죠. 이렇게 해서 24가 됩니다. A만 B만 A, B 둘 다. 이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전체에서 A, B 둘 다 없는 걸 빼주시면 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거죠. 됐나요? 숙제 여기까지 하시고 나머지 10분 동안 시험 공부하시고 20분에 시험 보겠습니다.